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원격 수업의 마지막 수업. 선생님이 앞에 예고한 대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전자칠판을 처음 사용하는 거여서 이거 잘 안되면 편집하고 아니면 새로 찍고 한번 몇 번을 시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격 수업 최종 마무리이자 최종 교과 정리이자 학습 마무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있나요? 잘 끼셔야 돼요. 네. 선생님 디자인입니다. 좀 유치해 보이긴 하겠지만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거 선생님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만들어. 오, 그렇습니다. 등교까지 D7 벼락치기 공부법. 이걸 언제 만들었다? 월요일에 만들었다. 월요일에 만들었는데 금요일날 올라갈 거다. 조금 반이 금요일날 수업이 없는 애들은 목요일날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잠깐 지나갈게요. 자, 기본기 다지기. 밥, 옷, 입, 안문, 국물, 반만, 신라, 칼날, 앓는. 자, 여기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한번 종이를 꺼내서 발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새로 찍을까요? 선생님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화면 잘 보이나요? 일단 걱정은 뒤로 하고 찍어 보겠습니다. 입 어떻게 적나요? 밑에 비읍으로 적용되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겠다. 그럼 얘는요, 옷 적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나가겠어. 얘는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어떻게 적어야 된다? 기억으로 적어야 한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안문.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죠. 피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비읍이 되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뒤에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음이 올 때, 혹은 리을이 올 때까지도 이 미음, 니은, 이음이 앞에 자음을 만나게 되면 비슷해진다라는 동화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죠. 그 동화라는 개념을 꼭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너희가 이 앞문을 발음을 똑바로 할 거예요. 앞문을 똑바로 발음할 건데 왜 그렇게 되냐라는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자음이 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도 닮아져서 앞문 이라는 자음 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물 역시 어떻게 된다? 기억일까요? 아니죠. 이응입니다. 국물.
로 발음이 되죠. 지금 이 개념은 조금 생소할 텐데,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라서 조금 생소할 텐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울림소리라는 것들을 배웠어야 합니다. 울림소리라는 걸 배웠어야 했는데, 울림소리가 뭐가 있냐면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이 울림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자음이 울림소리가 아닌 자음이 울림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불러줘요. 뒤에 울림소리 때문에 앞에 것도 울림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울림소리 4개를 외워야 하겠죠? 울림소리 4개는 어떻게 외우냐? 선생님은 이렇게 외웁니다. 노, 란, 으유, 양, 말로 외웁니다. 울림소리 4개는 노란 양말이다. 아니면 나라, 마음 등등등으로 외워도 돼요. 너희가 편한 걸로 외우면 되는데, 그냥 노란 양말은 울림소리이고, 앞에 울림소리가 아닌 노란 양말이 아닌 것이 노란 양말로 바뀌는 것을 우린 자음동화를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이듯이 울림소리 아니었던 것이 노란 양말 중에 하나인 울림소리로 바뀐 것이고요. 여기 이 기역이 울림소리가 아니었는데 이응으로 울림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옆에 것도 어떻게 되겠다? 얘도 비읍이 반만이라고 울림소리로 따라가겠다. 밑에는 신라라고 역시 울림소리로 따라가겠다. 얘도 칼날이라고 이 뒤에 울림소리로 따라가겠다. 얘는 일단 히읗이 탈락하고요. 히읗 없어지고 알른으로 뒤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겠다 라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자음동화인지 몰랐겠지만 혹은 자음동화인지 알았더라도 이렇게 발음을 다 맞춘 학생들도 있겠죠? 선생님 믿습니다. 자신의 발음을 꼭 믿고 자신있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자, 첫 번째 문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죠? 자음이 음절 끝에 올 때 끝소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의 7개 대표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여러분께 어렵다면 뭐만 기억하면 된다? 받침이 이 7개로만 발음나는구나. 이 7개로만 발음나는 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구나 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거를 외울 때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한번 같이 외워봤었죠. 자, 다음 옆에 동화. 아까 우리 반만 같은 경우가 동화죠. 자, 파열음이나 유음이 울림소리를 만나 울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이 정의가 여러분께 어렵다고 하면 이 정의를
외우지 말고 아까 노란 양말 외웠죠? 노란 양말이 아닌 부분이 노란 양말 중에 하나로 바뀌면 노란 양말이 아닌 부분이 노란 양말 중 하나로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동화라고 부른다. 혹은 노란 양말인 경우에도 다른 노란 양말로 바뀌어도 동화라고 부릅니다. 아까 보셨죠? 뭐 알른 하지 말고 신라 해봅시다. 우리는 이 신라라는 것에서 분명히 니은도 노란 양말 중 하나지만 니은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라 리을로 바뀌니까 우리는 이것을 동화로 취급했거든요. 그냥 노란 양말 중에 받침이 노란 양말이 아닌 것이 노란 양말로 바뀌는 것, 혹은 노란 양말 중에서도 다른 노란 양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동화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 정의에서 정의를 못 외우겠다면은 실제 사례들을 많이 암기하다 보면 똑같은 규칙이 발생할 거예요. 그 규칙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정의는 뭐 파열음, 유음, 울림소리 뭐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것을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노란 양말이 아닌 것이 노란 양말로 바뀌는 것이 동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됐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자. 됐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풀기 전에 일시정지 버튼 눌러야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발음될 것이다? 해, 도, 지로 발음될 것이다. 맞췄나요? 어떻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다. 자, 다음 얘는 어떻게 발음될 것이다? 야, 안 돼. 큰일 났네. 똑같이로 발음되겠죠? 똑같이로 발음될 겁니다. 똑같이 맞죠? 자, 다음 옆에 얘는 어떻게 되겠다? 수치로 발음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원래 이 뒤에 이음이 있으면 그대로 넘겨줬었잖아요. 그죠? 이 이음은 실제로는 없는 건데 보기에 이상하니까 채워넣은 거라서 받침이 있으면 그냥 뒤로만 넘겨줬으면 됐는데 여러분도 이거 발음해보니까 해도디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머리숱이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연음의 예외인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개음화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앞전 수업에 해줬었죠? 받침이 디귿과 티읕일 때만 뒤에 이라는 이 모음이 오면 이 디귿 티읕은 뭐로 발음된다?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라는 걸 가르쳐 줬었죠. 우리는 이걸 구개음화라고 하죠.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 어떻게 발음되나요? 발음교 생략할게요. 자, 피다. 자, 얘는 나카. 얘는 베카. 얘는 조호. 얘는 안치호. 자, 이렇게 발음이 나죠? 다 맞췄나요? 자, 여기에 문제 2번의 핵심은 뭐다? 자음 축약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두고 보자 흥 가르쳐 줬었죠? 디귿, 비귿, 지읒, 플러스 히읗은 어떻게 발음난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안돼 나와 히읗. 다음에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히읗이 만나서 피읍. 다음에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읓으로 발음되는 것을 배웠고요. 우리는 이걸 자음 축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 히읗과 기역이 만나도 키역. 그 다음에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읓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자음 축약이라고 불러요. 다 맞췄나요?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전부 국외음화였습니다. 받침이 디귿, 티읕일 때 뒤에가 모음 이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모음 이냐? 얘가 없으니까요. 얘가 없으면 모음 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받침 디귿, 티읕이 모음 이와 만나.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된다? 지읒, 치읓으로 발음된다. 해돋이, 똑같이, 머리숱이 이런 것들. 자, 다음 축약 중에서도 자음 축약. 두 개의 음문이 합쳐져 하나의 음문으로 줄어드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디귿이랑 히읗이랑 합쳐져서 티읕이 됐죠. 그러면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인데 얘도 한 개죠. 1 플러스 1은 1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두고 보자 흥에서 디귿과 히읗이 맞추면 티읕,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음 축약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혹시나 지금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면 앞전의 강의들을 다시 복습하고 오셔야 합니다. 허이, 허이, 허이.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하하, 탈락이네요. 자, 먼저 풀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일시정지 눌렀죠? 선생님 이제 바로 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푼다? 나은, 얘는 쌓이다, 얘는 야, 얘는 끓이다, 얘는 넣어서, 얘는 나는, 얘는 둥근,
얘는 파는 사고팔다라고 할 때 이 파는 얘는 운이죠. 얘는 써. 얘는 따라. 얘는 우러러. 얘는 건너서. 얘는 자라. 얘는 가서. 얘는 서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요. 혹시 다 맞췄나요? 다 맞췄으면 박수 드립니다. 자, 탈락에서는 어떤 발음 기호가 탈락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이죠? 히읗이 없어졌으니까 히읗 탈락이구나. 얘도 히읗 탈락이구나. 얘는 히읗 탈락하고 연은 되었구나. 그리고 얘는 히읗 탈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고급 과정인데 미리 한번 넣어봤어요. 미리 체험해보라고요. 우리는 플라이 알죠? 플라이. 날다라고 기본형이 날다잖아요. 그죠? 날다니까 날 플러스 는 해서 나는. 근데 날는 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라고 하죠? 이 기본형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이 탈락되었다. 우리는 동그란 걸 둥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둥글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니은이 붙었는데 어떻게 발음해요? 둥글는 이라고 하지 않고 둥근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도 리을이 탈락되었다. 그리고 사고, 팔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는이 붙었는데 우리는 파는 이라고 얘기해서 이 리을도 탈락이 되었다. 크라잉, 울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니은이 붙였는데 울는 이라고 하지 않고 우는 혹은 운이라고 해서 여기도 리을이 탈락되었다. 우리는 필기할 때 쓰다라고 얘기하죠. 쓰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어를 붙였는데 쓰어라고 하지 않고 써라고 발음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탈락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는 따르다, 그분을 따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아가 붙었는데 따르아라고 하지 않고 따라라고 해서 여기도 으가 탈락되었고요. 우러러보다 할 때 우러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어가 붙었는데 우러러라고 된 거 보면 얘도 으가 탈락되었고요. 건너다라고 할 때 이 건너 플러스 어서가 붙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모양이 탈락되어서 탈락을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건너다라는 어간 뒤에는 어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가 두 개인데 여기는 어가 하나죠. 실제로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건너 어서라고 적어줬으면 탈락이 없는데 이렇게 발음하면 탈락이 없는데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골목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은 발음 기호인 어가 탈락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자아라인데 우리는 자아라라고 발음하지 않고 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가 탈락되었고 우리는 가다, 집에 가다라고 할 때 이 가 뒤에는 아서가 붙어야 되는데 가서라고 하지 않고 가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도 아가 탈락되었고 우리는 서서, 서다, 똑바로 서 있다, 서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어서가 붙었는데 어서라고 쓰지 않고 발음하지 않고 서서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어가 탈락되는 경우입니다. 어떤가요? 조금 복잡한가요?
처음 보면 되게 낯섭니다.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을 공부할 때 15세기, 16세기, 17세기 언어와 지금 현재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지금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습득하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올라가면 충분히 고등학교 수업에 따라갈 수 있고 그 수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지식의 개념을 확장시켜 두는 선행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야, 지워줘. 좋습니다. 자, 탈락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수업이 벌써 마지막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상한 게 많은데. 저 그 다음 수업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빨리 찍어 올리세요. 네? 잘생긴 얼굴 빨리 찍어 올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 편집해드릴게요. 편집하고. 난감하죠?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이브로 올릴까요? 선생님도 많이 당황했거든요. 자, 일단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시정지 누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발음된다? 국밥. 쌍비읍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유, 친구야 나와라. 이렇게 쌍비읍은 이렇게 쓰셔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알아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 붙으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충돌하다 보면 소리가 된 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책도 나와. 자, 그래서 여기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니까 된 소리가 되었다. 자, 다음 비읍과 기역이 붙어서 입, 꼬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옷과 기역이 붙였네요. 근데 여기 밑에 시옷 적응돼야 한대요. 우리는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서 시옷은 절대 적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받침에. 그래서 옷, 꼬름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죠.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음절에서는 된소리 대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음절이 뭐냐? 첫 글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첫 글자에서는 절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아예 표기 자체가 된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에 발음이 나와라. 표기 자체가 된소리로 시작되는 건 발음이 된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표기 자체가 된소리가 아닐 때는 첫 음절에서는 된소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야, 너 힘 세네, 세다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세다 라고 해야 돼요? 세다 아니에요.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세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을 선생님이 예시를 듣는 거예요. 첫 글자가 된소리 되는 경우는 표기가 된소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세다. 선생님 결정했습니다. 무조건 라이브로 올립니다. 과 사무실이다, 과 사무실이다. 첫 글자 된소리 내면 안 돼요. 과 사무실입니다. 과 사무실 많이 하죠. 과 사무실. 자, 다음 부러지다, 부러지다. 옆에 버스.
배임.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방과후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B반 학생들은 3학년 3반 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됩니다. 탁구반 학생들은 자, 탁구장으로 수업이 이제 끝난 것 가시기 같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합니다. 금일 다음 주면 등교하죠. 우리 등교하면 즐거운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더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강다호로 네, 가시기 수업이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